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고요.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검정색 글씨는 채널 운영 목적이니까 채널 운영 목적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순서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시황 차트 4가지를 보는데, 일단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 금은동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코인 참수님이 도미넌스 관련된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일봉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제 제가 2부 영상에서 오늘 이제 리브라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아마 이제 그 발언, 청문회 발언에 대해서 악재 기사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거기서 50일 이평선은 이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50일 이평선이 이탈된 상태로 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직전 저점이었던 이 9,660달러 위에서 봉 마감해 주는 게 이제 좋았는데, 일단 그 9,660달러를 깨고 내려왔다는 거죠. 현재 지금 위치는 보시면 이제 9,490달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채널 이 4분의 1 지점에 걸쳐 놓은 상태인데, 일단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지난 이제 고점이었던, 만약에 이게 그때 사쿠라님이 의견 주셨던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했을 때 이 3파 고점이었던 9,050달러가 이렇게 고점 역할을 하고 저항 역할을 하고요. 또 이때는 지지를 받았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9,050달러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9,050달러를 깬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1-1안으로 진행될 때 주봉에서요, 항상 이제 20주평선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다. 그리고 20주평선까지 조정이 줬을 때는 이렇게 이제 급반등하는 패턴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20주선 위치는 이제 7,289달러인데 20주선 위치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츰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도 여기 이 4분의 1 지점을 깨고 내려온다. 그리고 9,050달러까지 이탈된다라고 하면 이 7,500달러, 이 20주 이평선이 지나가는 이 7,500달러 언저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조정을 줬을 때는 또 급반등하는 패턴이 된다. 이렇게 급반등하는 패턴이 20주 이평선까지 가파르게 내려올 때는 다시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금 차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에서 50일 이평선을 이제 이탈한 이 모습까지는 괜찮은데요, 지난 직전 저점이었던 이 9,600달러를 깨고 내려온 이 모습은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금차트도 보시면 이때 이제 50주 이평선, 금차트에서 이제 주봉인데 50주 이평선을 이탈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때는 어찌됐든 이 지난 직전 저점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좀 더 내려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근데 여기서 옆으로 눕든 아니면 급하게 내려오든 그 기간 자체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그 기간 자체가 이제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뭐 하락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 중에 있는 1파 상승이 그 엘리엇 파동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1파 상승이 있고 1파 상승 끝나고 지금 2파 조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2파 조정이 끝나면 다시 이제 3파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 기간이 상승장 1-1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이제 봤을 때요, 이 기간 자체가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채널 4분의 1 지점 넘기 전에 이때도 조정을 받고 다시 조정받고 이 직전 고점 넘어가는 그 기간이 보시면요, 지금 이미 고점 찍고 3주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3주간 조정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직전 고점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5봉 정도 돼요. 5봉, 4봉에서 5봉. 그래서 한 달에서 40일 정도, 이 정도 이제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걸리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도 보시면 이때도 이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일단
횡보를 하다가 마지막 한 주만 급락하고 20주 평선 터치하고 이제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채널 중심 돌파된 이후에 2주 조정하고 3주 뒤에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 20주 평선이 이와 같은 각도로 올라갈 때 이 조정과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해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데 걸린 그 기간이 거의 대부분이 2달을 넘지 않는다. 2달을 넘지 않는 그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3주간 조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제 이제 제가 시총 차트에서 앞으로 이제 한 30일에서 40일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시총 차트에서요. 시총 차트 위치를 봤을 때 지금 이 3월달 위치와 제가 이제 비슷해 보인다. 시총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국면에서 다시 시총 고점을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을 봤을 때 40일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이제 그와 같은 기간이 이제 필요해 보이고, 그 정도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지난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2018년도처럼 이렇게 하락장 국면으로 들어가서 20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 이후에요. 20주 이평선 안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면 이때는 상승을 기약하기가 굉장히 이제 상승장으로 오기가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20주 이평선 그리고 이제 50주와 20주가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정을 받아도 이게 그 기간 자체가 길지 않다라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금은동님이 비트코인 관련된 의견 써주신 부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7년 고점과 2019년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 올해 반등전, 저점과 현재 저점을 잇는 삼각수렴을 만드니 꼭지점이 8월 20일 13,000달러 부근이네요. 여기서부터 지금 20주 이평선의 각도대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연말 4만 달러 각도를 좀 더 가파르게 2017년도 상승 각도와 평행하게 그리면 근 8만 달러 도달하네요. 아직 기대한 수익은 얻지 못했지만 확신 있게 희망을 갖고 기다립니다. 리플이 아무리 못 가도 8만 달러면 이제 비트코인 이제 원화로 한 1억 정도 될 건데요. 그랬을 때 지금이 현재 3,000 사토시만 된다고 하더라도 3,000원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리플 XRP는 아마 이 3,000 사토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이상, 만약에 그 연말이 되면 2만 사토시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금은동님이 의견 써주신 부분을 비트코인 차트에서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미리 그려놨는데, 2017년도 고점과 2019년도 지금 현재 이번에 고점 나왔던 부분을 잇는다라고 하면요. 잠깐만요. 예. 잇는다라고 했을 때 이 꼭지점이 한 13,300달러 정도 된다라고 써주셨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추세 라인,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을 따라서 그렸을 때 올해 연말 2019년 연말이 됐을 때요. 2019년 연말이 됐을 때 위치가 한 4만 달러 됩니다. 4만 달러 되고, 지금 보시면 1파, 2파, 뭐 3파, 4파, 5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를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마지막 5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주 이평선과 그 이격을 마지막으로 충분히 벌려줘요. 벌려준 다음에 이제 이 상승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됐을 때 올해 연말에 4만 달러가 아니라, 지금 이제 금은동님 의견은 4만 달러가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형태로 각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8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써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8만 달러가 그 지난 이제 금차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됐을 때 제가 뭐 한 3배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2만 달러에서 3배가 이제 6만 달러니까 뭐 6만 달러에서 저는 이제 좀 더 높게 본다라고 하면 8만 달러도 충분히 이제 가능해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라인부터 아마 이제 6만 달러라고 하면 한 채널 4분의 3 정도 지점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채널 4분의 3 지점부터 분할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그래서 꼭 마지막 5파 끝까지 다 먹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5파, 3파부터 진행해서요. 3파에서 5파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분할로 매도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받고, 다음으로 그러면, 시총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시총 차트 보시면, 지금 이제 51 이평선이 이제 완전히 이탈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그림 자체가 제가 이제 2017년도 3월 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51 이평선에서 한번 반등 나오고요. 21 이평선까지 올라와주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고 또
반등 나와서 51이평선 터치하고 또 지금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흘러내렸는데 이 그림이 2017년도 지금 3월달 시총 차트에서요. 2017년도 3월달도 이와 같은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요. 이 데드크로스가 한번 났었는데 흘러내려서 51이평선 이탈해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21이평선까지 올라와주고 다시 흘러내리고 51이평선 맞고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진 자리가 이 정도 자리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점점 이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죠. 올라오고 이 고점까지 직전 고점이었던 시총에서 지금 시총 직전 고점은 3,800억 달러입니다. 3,800억 달러인데 현재는 이제 2,400억 달러고요. 그래서 3,800억 달러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돌파돼서 올라갈 때는 이와 같이 큰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만약 3월달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이와 같은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 뭐 리플이라든가 대형 알트코인,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2017년도 3월달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었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아마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실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또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요즘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리플과 이더리움 2017년 3월달 움직이고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움직인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 이 파동이 지금 이제 1파 엘리엇 파동으로 1파하고 계속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죄송합니다. 2파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파가 지금 이번에 이제 만약에 2파 조정의 저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3파가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파가 이와 같이 3파 같은 경우는 시총 자체도 크게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 알트코인 시총 차트 보면 알트코인 시총 차트는 지금 주봉인데 2주 연속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점 그 채널 하단부가 이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널 하단부가 이탈돼서 야 이거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채널 하단부 이탈될 수 있다. 이탈될 수 있고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싼 영역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충분히 싼 영역에 있고 여기서 지금 20주평선 20주평선 돌려 세운 이후에 50주평선과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한번 눌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고 눌러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 알트코인 시총 차트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롱 차트를 볼 건데 롱 차트는 약간 예상한 것과 다른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어제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예상한 거는 아마 이제 못 버티는 물량들이 손절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롱은 조금 그러니까 양이 많진 않은데 일단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롱 물량이 조금 상승 물량이 나왔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추가적으로 롱을 잡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들고 갈 건지 아니면 한 차례 더 비트코인을 빼서 이런 롱 물량을 한 차례 더 이렇게 급락을 만들어주면서 정리를 해주고 상승을 해줄 건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롱 물량이 여기서 이제 롱을 자르는 그런 물량이 나왔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일단 롱 물량이 다시 롱 진입이 나왔다는 거는 그 모습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볼게요. 도미넌스 차트는 일단은 지금 이 상승 쐐기형 안에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인데 어제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12% 정도 하락을 할 때 특히 이제 알트코인에서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 리플이 덜 빠지는 모습 한 5% 조정만 보이면서 또 비행기가 계속 지나가서 리플이 좀 덜 빠지면서 이렇게 일단 도미넌스 차트는 음봉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 상승 쐐기형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요. 여기서 이제 다른 분들 의견도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송기봉님도 의견 써주셨고 코인참수님 의견을 일단 먼저 코인참수님이 차트를 올려주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참수님이 차트 써주신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글은 이따가 그 Q&A 진행할 때 읽도록 하고 일단 차트를 제가 이제 글을 먼저 읽었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참수님이 이렇게 하락 채널을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 고점 지금 여기서 이제 69.38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 이 모습인데 이 위치가 보시면 2017년도 말
2017년도 말에 알트코인이 상승할 때 그때 고점, 도미넌스 고점이었던 이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추세선과 파란색 추세선을 이제 두 개를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추세선 보시면 이 고점을 잇는 지난 그 전 고점을 잇는 이 고점과 고점이요, 있는 라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파된 이후에 12% 추가적으로 도미넌스가 올라오고 나서 급락을 했다. 근데 지금도 보니까 이 파란색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고점으로 추세선을 그렸을 때요, 이 고점 맞고 고점 돌파가 됐는데, 이 돌파된 이후에 지금 이제 상승한 부분이 한 12% 정도 된다. 그래서 그와 같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보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이후에 2017년도 연말에 도미넌스가 이제 이 69에서요 보시면 거의 한 3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때는 채널 중반을 돌파해서 넘어간 이후에, 이런 하락 채널 중심선을 돌파해서 넘어간 이후에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고요. 이번에 지금 그 일단은 코인 참수님 의견은 하락 채널을 돌파하지 않은 것처럼 그렸는데, 돌파가 됐다고 하더라도 돌파된 이후에 이번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채널 중심선까지 2폭 정도 내려왔을 때 한 채널 중심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럼 채널 중심선이 현재 위치가 보시면요 한 45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만약 추가적으로 이 정도 폭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40 정도까지, 45에서 40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도미넌스가 일단 이 채널 중심선 근처까지 왔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이제 올라와줬다는 얘기니까 알트코인 일정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정 부분 정리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알트코인들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한 차례 이제 알트코인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알트코인은 일정 부분 비트코인으로 교체하거나요. 대신 이제 알트코인들이 그 순환매가 돌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그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그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각각의 이제 목표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BTC 마켓 목표치가 있든 원화 마켓 목표치가 있든 그 목표치, 해당되는 목표치만큼 왔을 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 도미넌스 채널 중반까지 왔을 때는 목표치에 좀 덜 왔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Q&A로 다시 들어가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운동님 의견 써주신 부분은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게임 이엔 고르파더님이 그 사무라이 트레이딩 사이트 내용 이제 링크를 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어제 엊그저께 이은님이 올려주셨던 이 사무라이 트레이딩에서 각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패턴에 대한 어떤 확률 이렇게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 내용을 혹시 이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거를 링크를 이제 여러분들 즐겨찾기를 해 놓으셨다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패턴에 따라서 확률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삼중바닥 형태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가지 패턴들이 있다. 이거를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링크를 다시 한번 걸어 주신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음으로 이제 게임 6501 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리브라 대표가 한 인터뷰 중에서 서면 답변에 따르면 마커스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낮은 가격에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리브라의 목적이라며, 리브라를 통해 포용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라는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리브라의 목표가 리플이 추가하는 것과 너무 비슷한 것 같네요. 이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내용이 청문회 이제 미리 서면으로 이제 답변 제출한 내용에서 지금 페이스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낮은 가격에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리브라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리브라가 글로벌 금융지수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은 토큰을 발행해 글로벌 통화 정책을 전복시키려는 거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으로부터 핀테크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조심스러운 사전 감독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 규제를 준수해 가면서 우리가 이 리브라 코인을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규제를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출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이거를 그 XRP의 목표와 비슷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뭐냐면 이 페이스북 리브라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그 달러와 유로와 그 다음에 파운드와
에너였나요? 에너와 이제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리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럼 어디에서 쓰일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찌됐든 페이스북과 연결되어 있는, 페이스북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사용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까지 갖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다른 어떤 협력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데 안에서는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네트워크 안에 있는 업체들하고는 사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가 뭐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것이고요. 각각의 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코인들과 페이스북이 만든 리브라를 서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만약 페이스북에 있는 내 돈을 페이스북에 내가 리브라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이 리브라를 제가 유튜브에 있는 아니면 제가 아마존에서 뭔가를 구매하고 싶어서 아마존으로 리브라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아마존도 자기네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 돈을 보냈을 때 그 돈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그 작업을 누가 해주냐, 그 작업을 이제 XRP가 한다. 그래서 그런 송금 과정에서 물론 그 페이스북 안에 있는, 페이스북 네트워크 안에 있는 데서는 당연히 리브라로 돈을 주고받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주고받는 안에서도 당연히 낮은 수수료, 그리고 이제 빨리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다른 어떤 생태계와 연관돼서 돈을 주고받고 할 때, 다른 암호화폐, 다른 법정화폐와 돈을 주고받고 할 때는, 그때는 XRP가 저는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XRP는 모든 법정화폐와 모든 암호화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XRP의 목표인 거고, 지금 리브라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북 네트워크 안에 있는 안에서 사용되는 그 돈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윤희 기자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윤희 기자님 읽어볼게요. 더운 여름에 이제 재미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40대 중반 남성으로 23년째 봉급자이고 그저 봉급으로만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투자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고 있는 초보자이자 코린입니다. 2018년 5월부터 이 창에 들어왔고 이장님 방송은 1월부터 빠짐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장님께서 추천해주신 3대 암호화폐 중 아마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3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고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 번도 매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장님의 방송 시청과 제가 백서를 공부한 결과 이 암호화폐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었고 지금 사업을 해 나가는 걸 보면 확신이 더욱더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올해 1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저보다 이제 결혼도 일찍 하시고 나이는 이제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결혼도 일찍 하시고 벌써 이제 아드님이 군대를 가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 키워놓으신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애들이 어린데 졸업하고 4개월 정도 알바해서 모은 돈을 전부 제가 공부하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한 후에 4월 말에 입대를 했습니다. 벌써 이제 아드님이 제 큰아들하고 큰애랑 한 10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대 배치 받아서 생활하면서 매달 월급의 50%를 기존에 투자했던 암호화폐 매집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에 전역을 하니까 그때쯤이면 좋은 가격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갓 20살 먹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2가지 이제 사항을 꼭 지키라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첫째는 지금 네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저녁쯤에 21살로는 만질 수 없는 큰 돈이 되어 있을 거다. 이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및 세계 경제 흐름과 투자 방법, 부동산 흐름을 꼭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돈은 너의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돈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은 생략을 할게요. 중간 생략을 하고 또 이제 따님분한테도 고3인 따님분한테도 이렇게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만 좀 읽어볼게요.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해당 암호화폐를 제가 생각한 가격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매집을 할 것입니다. 일정량 매도는 이장님께서 알려주신 사토시 가격에 도달하거나 그러니까 아마 2만 사토시 이야기 하시는 것 같고요. 원화 전고점 4,000원, 4,600원에 도달하면 40% 정도 매도하여 이장님이 추천한 나머지 2개 암호화폐 분산 투자하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우리 부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부부 둘 다 원화 채굴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은 없어서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해 가는 걸 보기 위해 또 아들, 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남겨두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2018년도 5월 달에 이 시장에 들어오셨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건전하게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말씀드리는 부분도 딱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시고 일정 부분 충분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내가 확신이 섰을 때, 이게 제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남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이거 괜찮은 거 같네 그래서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누가 팔으라고 하는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내가 그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해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얘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나도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나도 뭐 전고점 또는 아니면 2만 사토시더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원칙대로 지켜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녀분들한테도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관점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는 게 저도 이제 가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투자해 주시는 분들 볼 때 저도 이제 가장 보람이 되거든요. 뭐냐면 막 무리하게 투자해놓고 왜 이거 안 되냐, 왜 빠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보다 일단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투자 계획이, 본인 투자 계획이 미리 다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윤이 기자님은 본인 투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지금 그 세 가지 비트이더 리플이니까 제가 봤을 땐 리플 같은데, 만약에 리플이라고 하면 그 리플을 500원까지는 나는 그냥 무조건 매집하겠다. 아니면 나는 어차피 4,000원이 목표니까 나는 1,000원까지는 그냥 내 월급을 받으면 월급 받는 족족 매일 일정 부분을 사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계획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 목표가가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원화로 4,000원 또는 사토시 가격으로 2만 사토시라고 하면 그 가격에 왔을 때 내가 갖고 있던 물량의 40%를 매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매도를 하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투자금 이상으로 다 뽑으실 거예요. 뽑으시고 그러면 그 빼신 돈은 다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안 넣으셔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나는 이 시장에 또 확신이 있고 투자를 더 이어나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정 부분 40% 현금화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뭐 10%만 30% 빼셔도 아마 원금 이상 될 거고요. 10% 정도만 다시 투입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아마 매도하셨던 그 금액만큼 어느 정도 저는 다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우신 다음에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아까 도미넌스 올려주신 거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잠깐만요. 코인 참수님이 잠깐만 이 내용만 읽어볼게요. 지난 17년 불장 고점이 저항이 되어 하락한다는 가정을 해봤다. 2017년 불장 하락 추세선 빨간선을 돌파해서 약 12에서 13% 상승 후에 도미넌스가 무너진 듯 보이고요. 지난번까지 예상했던 파란 추세선을 돌파해서 약 12에서 13% 상승한 다음에 현재 시점에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고점이 저항이 되어 알트코인이 반등하는 시점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코리인 줄 아시죠? 뇌피셜로 그려본 도미넌스 하락 채널이니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예, 같이 잘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덕후님이 베어러블가이 찌라시 이 이미를 올려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뭐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589의 의미가 지난번에 이거 간단하게 한번 봤었는데 589의 의미가 이 태양에 있는 5월과 8월, 9월 이 세 날짜를 해서 이걸 이제 달로 표현하면, 근데 약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태양인데 왜 달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태양으로 일단 5월과 8월, 9월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베어러블가이 이 모자에 달려있는 이 달의 모양을 보고 날짜를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월 12일, 8월 15일, 9월 1일이다. 이 달 모양으로 했을 때, 그래서 5월 12일 날 이와 같은 리플이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15일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정도 남은 이때 또 이제 리플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9월 1일에 또 한 번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엘리어트 1파, 3파, 5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8월 15일 날 이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알트 시총 차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알트 시총 차트,
시총이 아니라 전체 시총 차트, 시총 차트처럼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 3월달 2017년 3월달과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전 고점까지 한 30일, 한 달 정도 해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절묘하게 8월 15일에 실제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고 이 파동이 3파가 시작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5파가 실제 또 9월달에 9월 1일날 움직이는지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재미로만 이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재미로만 보면 좋은데 또 시간 타이밍 맞는 거 보면 또 이게 그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으로 이제 아티스트 린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자주 글을 올리지 못하지만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라고 했는데 일단 자료도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도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티스트 린님. 그리고 이제 올려주신 자료를 이제 보니까 저도 이 사이트는 처음 봤는데 이렇게 bitcoin어티.org data.bitcoin어티.org 이런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자료가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각 거래소에서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들 이런 것들이 실시간 반영돼서 올라가고 있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비트코인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내용을 링크를 오늘 설명란에 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지금 이 링크랑 아까 이제 봤던 그 사무라이 트레이딩이었나요? 뭐였죠? 사무라이 트레이딩 아카데미 이 사이트 링크도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예. 띠안머리 님도 건강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 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재무부 장관 발표에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암호화폐들은 재무부 산하의 FinCEN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FinCEN이 저도 이제 몰라서 보니까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 집행망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가입된 암호화폐 회사가 리플이고요. 2015년에 FinCEN에서 리플이 등록을 안 하고 XRP를 팔았다고 해서 70만 불의 벌금을 낸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리플은 이 FinCEN에 등록된 라이센스 유일한 회사였다. 그리고 소송은 XRP를 주식이 아닌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라고 해서 가능했다. 만약에 이 XRP가 주식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 FinCEN이 소송할 권한이 없고 SEC로 넘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소송을 이 FinCEN에서 주도해서 벌금까지 내게 했기 때문에 이때 이미 XRP는 주식이 아니다.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는 법률적 어떤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또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와 관련된 기사인데 이걸 보면서 앞으로 암호화폐들은 재무부 산하에 있는 이 FinCEN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XRP 이 리플사만 유일하게 지금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모든 암호화폐들이 이런 재무부 산하에 있는 이거에 만약에 가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리플은 이미 이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은 살아남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리플 스캠이다. 리플은 영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리플이 진짜 망해서 없어진다라고 하면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암호화폐는 저는 이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도 아마 리플이 없어지게 되면 이건 존폐 위기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또 비트코인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 비트코인만 남고 모든 암호화폐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비트코인도 중요하고 리플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내용을 이제 써주셔서 봤습니다. 리플은 보면 진짜 대단한 회사 같아요. 이미 이런 거를 이미 다 이렇게 끝내놓은 걸 보면서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진님이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뉘앙스란 발음을 했는데 그 뉘앙스란 발음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텔레비토님이 비트코인 장기 가격 채널을 직선 채널이 아니라 곡선 채널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저점 이탈률도 낮은데 어떤 거 같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요. 일단 이거 예전에 한번 봤던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상승 각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점점 상승 각도가 낮아진다.
상승 각도가 낮아진다. 근데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런 거죠. 이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지금 BTC 차트에서 이와 같은 각도로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와 같은 각도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가격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로그 차트에서 이런 각도로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보시면요. 뭐, 시간이 지나서, 뭐, 2028년이 되면, 아마 제가 이 추세 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렸을 때, 2028년이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400,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최저가가 420만 달러 됩니다. 420만 달러.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어떤 형태, 직선의 채널 형태가 아니라 아까 이제 봤던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완만하게 각도를 저점을 좀씩 낮춰가면서 상승할 수도 있다. 채널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어제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에서 이제 달러를 MMT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달러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를 또 높이려고 해요. 정부가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전 세계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풀어낸다라고 했을 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이와 같이 저점을 낮추면서 그러니까 좀씩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곡선 형태로요. 이런 오히려 직선 형태로 오히려 올라가고 이 직선 형태에서 이 채널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메가피 형님이 얘기했던 2020년 말 100만 달러가 되려면 지금 이 상승 채널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승 채널로는 부족한데 저도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예전에는 이와 같이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이 상승 채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결국에 그 터키 리라화 차트, 터키 리라화가 많이 풀리면서 달러 대비해서 터키 리라화가 이제 가치가 급락하는 그러니까 달러가 급등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비트코인도 그와 같은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겠다. 채널을 뛰어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잠깐 어디였죠 아까? 이게 아니었는데 제가 닫았나요? 이거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상승 채널을 이런 곡선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MMT 이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채널을 뛰어넘는 직선 형태에서도 채널을 뛰어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서줄리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2017년 말 2018년 초 상승장 끝나고 하락장 초입의 그림이 아닌지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써줬고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뷰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뷰고 만약에 서줄리아님은 그렇게 당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어떤 잠깐만 이제 기억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또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어제 올려주신 분 중에 1900달러 간다라고 차트를 이제 그려주신 그 닉네임이 라이프요 밸류님. 그러니까 라이프요 밸류님도 1900달러 갈 수 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하락해서 1900달러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냐면 서줄리아님이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 매도가 지금 이 시간에서도 어떤 사람들 예전에 이제 13,900달러 올라갈 때는 야 10,000달러만 되면 다시 사야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10,000달러가 깨지고 빠지고 보니까 여기서 또 누군가는 또 팔고 있고 또 누군가는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은 항상 어떤 사람은 지금 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누군가 팔고 누군가 또 싸다고 생각해서 산다는 거죠. 그게 장기적이든 단기적 관점에서 매매를 하든 그렇게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서줄리아님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시장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위치로 보지 않느냐? 왜 그러면 H채널 너는 지금 이제 서줄리아님은 지금 의견이 이때 이제 고점 맞고 이렇게 하락했던 것처럼 지금 이 위치로 이제 보이신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때처럼 이제 차트 모습은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이렇게 큰 장기 상승 채널 안에서 위치를 봤을 때 지금 이 위치가 채널 아직 중심도 이제 넘어가지 않은 위치고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이때 위치처럼 진행되려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20주의평선을 깬다, 20주의평선을 깨고 내려와서 50주의평선까지 이탈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본 뷰가 이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본 뷰가 잘못된 뷰가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이 20주의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주의평선 이 각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저는 이제 아직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제가 보는 뷰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각자 뭐 제가 보는 뷰를 여러분한테 강요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서, 내가 공부를 해보고 차트를 보니까 어제 이제 봤던 그 라이프 유어 밸류님이라든가 뭐 서줄리아님처럼 지금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 높은 위치로 본다, 고점으로 본다라고 하고, 뭐 $1,900 아니면 더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그 비중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교체 매매만 통해서 오히려 이제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는 뷰에 따라서 내가 포지션을 각각 다르게 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공존 공생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읽어볼게요. 제가 암호화폐에 들어온 것이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지금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조금 넘습니다. 전 부채 없이 제 돈으로 하는 거라서, 그리고 양적 완화가 할 때까지 장기 보유하기 위해 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 현재 가치는 별로 감흥이 없고 오로지 제 코인 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저도 뭐냐면, 좀 이렇게 공존 공생님이라든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윤이 기자님이라든가 저랑 이제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이 달러의 가치가 점점 0으로 갈 거고, 그 달러의 가치가 0으로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내 자산에서 들고 있어야 된다, 아무리 암호화폐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와 맞는 분들이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20-30% 아니면 50% 언제든지 암호화폐 시장은 반토막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고점 찍고 2017년 연말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심한 분들은 50분의 1 토막 난 코인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퀀텀 같은 경우는 12만원 찍고 2,000원이 깨졌어요. 그러면 거의 6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2만원 꼭지에 물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10만원에만 물렸어도요 50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그러면 뭐 50분의 1 토막하고 이제 50% 하락, 이거는 뭐 이야기를 할 것도 없는 건데, 야 50% 하락 이 정도는, 이 2018년도 하락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상승장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지금 이 시장이 성숙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은 수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내가 모든 걸 다 먹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이 코인 개수의 중심을 두고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존공생님 지금 이제 뭐 들어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검색해도 제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서요. 대부분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뭐 빗썸이라든가 업비트 거래소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망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며, 그럴 경우 제 암호화폐 계좌, 그 거래소에 있는 제 계좌에 있는 제 코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이 현재 가액보다 이런 게 더 신경이 쓰여서요. 그리고 전 거래할 때 그냥 핸드폰으로 로그인하고 매수하면서 이용하는데, 이 정도면 보안상에는 문제가 없는가 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일단 제가 이제 공존공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 내가 만약에 진짜 공존공생님처럼 나는 이 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진짜 이 돈의 가치가, 법정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그때까지 이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들고 가겠다라는 생각이라고 하면, 거래소에 두시기보다는 개인 지갑, 콜드월렛, 하드월렛을 사서 그 콜드월렛에 보관해 놓는 게 안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거래소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빗썸이 해킹을 당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 한번 해킹 당했었죠. 근데 빗썸 같은 경우는 그 해킹 당한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본인들 돈, 그 본인 회사 돈으로 그 피해 금액을 다 복구해 줬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래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마운트 곡스라든가, 그 전에 이제 일본 거래소였던, 아니면 다른 또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그 해킹 당한 그 금액을
그 거래소에 돈을 맡겨놓은 고객들한테 n분의 1로 전가시켰습니다. 피해 금액을.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 자산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보관해 놓는 게 아니라 이제 헬리콥터까지 지나가네요. 네, 잠깐만요. 헬리콥터가 굉장히 가까이서 지나가서 좀 시끄러워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뭐 바로 이제 전쟁이 이제 임박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잠깐만요. 예, 여기 뭐 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예, 됐습니다. 할게요. 일단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지금 까먹었는데, 예, 지금 어디까지 했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넣었을 때는 그 거래소가 해킹 피해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그 손해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이제 트레이딩을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거래소에 일정 부분 내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두더라도 어느 정도 분산해서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뭐 코빗, 코인원, 업빗, 빗썸 이렇게 4개 대형 거래소에 내 자산을 나눠서 분산해서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트레이딩을 안 하는 물량 같은 경우는 콜드월렛,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내 콜드월렛, 하드월렛을 따로 사서 거기에 보관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로그인해서 이제 매수하신다고 했는데, 그 매매하실 때 항상 번거롭더라도 OTP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이파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항상 LTE 이용하셔서 와이파이 특히 이제 매매하실 때는 항상 LTE로 와이파이 사용 안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특히 더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요, 마지막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만 이제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도미노스가 마지막 상단에서 꺾이는 모습으로 제 눈에는 그리 보이네요.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꺾였다, 완전히 꺾였다라고 이제 보이진 않는데, 일단 송기봉님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 쐐기형 패턴에서 완전히 이 상승 쐐기형을 깨고 내려와야지 꺾였다라고 이제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송기봉님이 보이시기에는, 송기봉님이 차트를 저보다 더 잘 보시니까 아마 송기봉님 의견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BTC 알트는 바닥 탈출이 완전히 된 시장이며,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BTC 알트들의 상승이 전염되어 원화 시장에서도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것입니다. 7월 16일은 알트 시작을 알리는 초석이 되는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16일, 예. 그동안 수업료는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시장을 보는 눈이 바뀐 날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모두 성공하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송기봉님 이야기의 마지막 그 멘트에 이제 공감이 됐는데, 뭐냐면 그 시장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공생님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눈을 볼 때 내 평가액이 막 그 내려오는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해서 내가 그 시장에 대해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눈을 볼 수 없다, 내가 그런 안목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이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매매법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오늘 하락을 했지만,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평가액 당연히 줄었어요. 평가액 줄었고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제 포지션을 그대로 이제 들고 가는데, 교체 매매만 하고 있고 제 포지션을 그대로 들고 가는데, 제가 뭐 용가리 통뼈라고 뭐 뾰족한 수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평가액 여러분들 준 것만큼 줄었는데, 그 평가액 주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평가액 주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지금 2파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갔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3파를 준비해야 되고 3파 상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번 3파 상승은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기분이 저는 좋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보는 눈이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 있을 때 내가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내가 보는 눈을 길렀을 때 어떤 이 시장에 대해서 오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있으면서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 스트레스 받는 안 좋은 어떤 이런 기운을 계속해서 내뿜는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저는 시장에 오래 머물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좋은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또 정보를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